자, 유동규 전 본부장 이 다음은 누가 될까요? 이재명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대한 폭로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검찰이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쌍끌이 수사를 본격화한 모양새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김 부원장 사무실을 5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완료했습니다. 정진상 실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장동 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에 이어서 향응 제공, 증거 인멸 교사 혐의까지 한꺼번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거 확보나 정황, 진술들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정진상 씨에 대한 것은 성남 FC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남 FC의 구단주였고 그 몇 년 동안 그 이재명 그 경기도 지사가 있는 동안은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지했지만 그것이 다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재수에 들어간 다음부터 여러 사람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간 부분도 너무나 명백하고 그다음에 정자동에 있는 그 두산 그 병원 부지가 갑자기 용도 변경이 돼갖고 두산이 엄청난 그 수익을 얻은 부분도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관련자들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다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특혜를 입었다는 사실들은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정진상 씨를 그 당연스럽게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 공개적으로 최측근이라고 밝힌 두 사람입니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이 두 사람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로 가는 길목이 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뭐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여기서 이분은 예.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김용 부원장은 유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정진상 실장도 항상 매일 같이 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앞서 얘기한 고 김문기 처장은 모른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동교 하는데 진짜 실제 측근이라면 김용 정도는 돼야지요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뭐라고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넘어가느냐가 결정이 되겠군요. 그렇겠죠.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다라고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김용 정진상 단계를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이제 이재명으로 바로 칼끝을 겨눌 수 있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우선은 김용 정진상 이 두 분에게 쓰여진 이 의혹 자체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번 출국 금지하고 대장동과 관련된 재산도 다 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감사원에서 털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무혐의 나왔는데 다시 또 이러저러한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정진상 씨를 이제 몰아붙이고 있고 2013년도에 뭐 룸사롱에서 술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하면서 도덕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다 털어본 것이 새롭게 뭐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 있다면 네. 유동규 씨가 나와서 새로운 어떤 입맞추기의 어떤 그 진술 네. 이런 것밖에는 없을 것이다 해서 정진상 씨도 그렇고 김용 씨도 그렇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고 돈을 만들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까지 사건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는 그래도 이 마음을 바꿔서 진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치지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까지도 저는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믿음이 확고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을 넘지 못하면
수사는 이재명 대표에게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입을 닫는다면. 그 수사를 그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를 잡아넣기 위해서 그 사람을 털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그 정당한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지금 이 수사가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많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이분들이 튀어나온 거지, 이분들을 먼저 수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가는 그런 수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진술을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 관련 수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분들이 나왔는데 이분 두 분 다 그 아마 쉽게 입을 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분신이니 측근이니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몇십 네. 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전혀 그동안은 선거 전까지는 그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았었어요. 네. 악후 실세로서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보스, 주군 혹은 뭐 이재명 대표를 그 쉽게 배반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네. 그러나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물증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찾아내는 것이 검찰의 기술이고 능력이고 그렇게 되겠죠.